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상간녀와 끝났다면 남편은 이렇게 변합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난 76화 남편이 정말 돌아왔는지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함께 방송을 했던 엘레강스 찐님과 진행을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외도를 알고 증거를 들이밀고 나서 바로 집안일을 하고 납작 엎드리고 남편이 잘해주면 상간녀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상간녀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둘 사이가 이미 틀어져서 헤어지고 싶었는데 상간녀의 집착으로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관계를 끝내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급한 불이나 끄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눈 가리고 응 하고 잘하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정말로 상간녀와 끝났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 더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근 시간이 빨라진다. 매일 업무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당연히 밤 10시에서 11시에 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회사원은 칼퇴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4시면 기어 나가서 상간녀랑 밥 먹고 섹스하고 집에 오느라고 늦었던 겁니다. 상간녀를 만나지 않으니까 갈 곳도 없고 곧장 집으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녁 모임이나 약속이 없어진다. 그 많던 저녁 모임과 약속들이 싸그리 없어집니다. 업무차 접대로 친구들과의 술자리라고 둘러대고 상간녀를 만났던 겁니다. 원래 없었던 모임과 약속들이었던 거죠. 요즘 회사원들 대부분이 칼퇴입니다. 6시 땡 하면 집으로 달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광화문, 여의도 등 그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썰렁하기까지도 합니다. 약속이 없어지니까 땡돌이로 변신을 해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뱀 눈깔에서 영혼 없는 동태 눈깔이 된다. 바람을 피울 때는 왠지 모르게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서 사악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알던 남편 같지가 않습니다. 그 뱀 눈을 해서는 아내의 말과 행동,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질타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짓거리를 하는 거죠. 바람이 끝나고 나서 바로 원래의 남편의 눈빛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태의 눈깔이 된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영혼이 없는 눈빛, 실현당한 멍한 눈빛으로 변합니다. 끝은 냈지만 상간녀에 대한 기억과 만나지 못하는 약간의 그리움들 때문이겠죠. 멍한 눈 상태, 바로 동태의 눈깔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멋을 부리지 않는다. 원래부터 패션 감각이 있고 옷을 잘 입고 다니던 남편이라면 특별하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원래 외모에 신경을 안 쓰던 남편이었는데 바람이 나고 나서 옷을 사들이고 향수를 뿌리고 파마를 하고 온갖 깔롱과 멋을 부렸다면 그건 상간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제는 잘 보일 대상인 상간녀가 없어졌기 때문에 옷에 신경 쓰고 멋을 부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섯 번째, 살이 찐다. 상간녀 만나고 돌아다닐 때는 도파민이 뿜뿜해서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섹스도 많이 하고 다니느라 에너지 소진이 많았을 겁니다. 회사 끝나고 상간녀와 만나고 돌아다니느라 바쁘기도 했고 상간녀에게 잘 보이려고 운동도 하고 몸도 만들었을 겁니다. 도파민이 사라지고 식욕이 되돌아오고 에너지를 쏟을 곳은 없어졌으니까 자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남편이라면 배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섯 번째, 급속한 노화가 온다. 우리 젊은 시절 연애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뻐졌다, 너 연애하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민이 사라지면서 활기차고 신나있던 모습도 함께 사라지고 표정도 칙칙해지고 우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관리를 안 하니까 흰머리가 올라와도 염색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 쌩쌩하던 바람 피던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 한 명이 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기력해진다. 몰래 숨어서 상간녀랑 놀러 다닐 때 얼마나 재밌고 신났을까요? 상간녀가 활력소이고 사이다 였겠죠. 그런 재미난 장난감이 없어지고 나니 세상사 다 귀찮고 하고 싶은 것도 즐거운 것도 없습니다. 소파에 그냥 둘러버 있거나 만사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기력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후려 갈기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저런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상간녀와 진짜 끝나긴 했구나.' 하는 넓은 마음으로 닥달하지 않고 원래대로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집안일을 한다. 면목이 없고 아내에게 미안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닥 즐겁고 신나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집안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은 어느 정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제스처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계속 종놈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홉 번째, 아내의 눈치를 본다. 슬금슬금 아내의 눈치를 봅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고 이혼 소장이라도 보내면 어쩌지?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제정신은 아니지만 상간녀와 미쳐서 날뛰던 시절보다는 정상에 가까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내들 대부분이 어우, 저 병신 새끼, 내가 왜 저런 병신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내가 생각했던 든든했던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열 번째, 이별 노래나 이별에 관한 유튜브를 본다. 구글 검색 기록을 살펴보면 남편이 검색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다. 불륜 주제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약간의 그리움, 아련함, 그런 감정으로 자신이 위로받을 만한 노래나 영상을 찾아서 보는 겁니다. 지랄도 풍년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11번째, 아내에게 달라붙는다. 결핍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랑 끝났으니까 불안하고 어린애 같은 본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또는 정신적으로 기댈 대상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어디를 가든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바람났을 때는 쥐 방에서 상간녀와 카톡질을 하느라고 미쳐서 아내의 존재는 신경조차 쓰지 않던 인간이 집요하게 아내를 찾고 옆에 있으려고 합니다. 12번째, 전화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 바람 필 때는 전화기와 일심동체였던 남편이 전화기를 휘떡 집어 던져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왜냐? 연락 올 곳이 없고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집어 던져 놓는 겁니다. 화장실에 똥 누러 들어갈 때 신주단지 모시듯이 가지고 들어가서 한참이 지나서야 나왔던 남편은 이제 없습니다. 똥 누는 시간도 짧아지고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전화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간혹 있긴 한데 세컨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13번째, 눈에 눈물이 촉촉하다. 아, 진짜 꼴 보기 싫지 않나요? 싫어하는 연인들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상간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눈에 촉촉히 눈물이 붙어 있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래, 실컷 슬퍼하세요. 동태 눈에 눈물이 촉촉해 있으면 딱 병신같이 보입니다. 14번째, 게임, 등산, 레고, 캠핑 등 다양한 다른 취미 활동을 시작한다. 어느 정도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시간을 보낸 후에는 집중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괜찮은 남편들은 등산, 자전거 타기, 캠핑 등 취미 활동을 시작할 것이고 술을 처마시거나 게임에 빠져든다든가 중독이 심한 경우의 남편들은 또 다른 중독 물질에 빠져들게 됩니다. 상간녀에게 중독되었다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갈아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상간녀와 끝냈다고 하는 남편이 눈빛부터 변한 것이 없으면서 아내에게 무조건 잘해주기만 한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적당껏 아내를 진정시킨 후 다시 상간녀를 만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간녀와 끝나고 나서 위에 14가지 행동을 보인다면 그냥 남편은 가만히 두셔야 합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내분은 아내에게만 집중 또 집중하시고요. 남편에게 외도 이야기를 꺼내거나 사과를 받으려고 닥달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신을 차리면서 남편은 바람나기 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마디 마디.